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전주국제영화제 사상 최초 무관객 온라인 방식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무관객 영화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더 많은 분들이 영화제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즐기는 전주국제영화제.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지 전주국제영화제 문속 프로그래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전주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릴 때면 전주 영화의 거리가 관객들로 상당히 붐볐을 텐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네, 많이 다릅니다. 평소 영화제 같으면 전주 영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 인근 그리고 여기 갱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객사와 이제 리단이 붙어서 갱리단 길까지 붐비곤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어저께 개막식 이후에 예, 뒤풀이를 했는데 또 한국 경쟁 감독님, 또 한국 단편 경쟁 감독님들이 모여서 또 배우님들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제랑 비슷한 느낌은 좀 났었습니다. 예, 어제는 그랬고. 네. 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무관객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이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은 2017년부터 사용됐던 겁니다. 예. 그동안 수많은 영화제들이 권력하고 자본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었었는데 전국제영화제만큼은 그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들을 옹호하고 지켜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번 국제영화제는 총 몇 편 정도 소개가 됩니까?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무관객 심사가 있고 또 온라인 사용이 있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객이 없이 심사위원하고 게스트가 없이 이제 심사를 위해 사용되는 무관객 상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 사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제가 끝난 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발한 느낌이라 지금 일정 발표를 저희가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그 얼마 뒤부터 9월 20일까지 열리는 장기 상영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건데요. 일단 온라인 상영회는 96편이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장기 상영회는 174편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 96편. 이거를 그러면 네. 일반 관객들, 집에서 즐기려고 하는 관객들은 어떻게 접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온라인 사용회는 OTT인 웨이브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웨이브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웨이브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섹션이 있고요. 거기를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 리스트를 이렇게 보시다가 온라인이라고 표시된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는 연결한 다음에 결제한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고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월달까지 쭉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까? 9월달까지 하는 거는 저희 전주에서 저희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를 중심으로 상영이 되고 주말에는 이제 다른 영화관을 대관해서 상영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는 진짜 영화제처럼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겠지만 영화제처럼 관객들 앞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그런 영화제가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네네네. 예. 상영작 온라인 상영 안내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예.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예. 해외에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람료가 7,000원, 해외 단편 2,000원 돼 있는데 이건 뭐 편당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편당입니다. 편당이고 이게 뭐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 영화들의 수익금의 70%는 이 영화의 창작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영화를 많이 봐주시는 게 다 이 창작자들을 도와주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여러 영화 중에서 혹시 프로그래머님이 추천한 작품이 있습니까? 이게 참 좀 까다로운 건데요. 예. 어떤 작품을 추천하면 또 추천 안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뭐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쟁작들은 추천을 드릴 수 없고 예. 심사에 영향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비경쟁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온라인 하는 영화들 중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인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는 역윤도 감독님의 한국 영화 저승보다 낯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핀란드의 여성 감독 7명이 만든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관습의 폭력성, 그리고 우리 엠번방 사건과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요. 그 자신의 섹스 장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본 한 여성에 관한 일본 영화 비디오 포비아 이 세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하고 다른 것은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많이 상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독립영화, 예술영화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독립예술영화 사정은 뭐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자본의 위력이 이제 점점 세지니까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업영화계까지 이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독립예술영화계는 타격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업적이진 않아도 다양한 의미를 가진 영화들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예. 이런 영화들을 살려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 독립영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좀 제일 크겠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은 합니다만 그 전적으로 다 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전주국제영화제 그 온라인으로 집에서 많이 즐겨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다시 코로나19의 확산 그에 대한 경계가 추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전주국제영화제 영화들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예술 독립 영화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부디 많은 분들이 전주 영화들을 즐기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양한 작품들이 온라인 혹은 또 장기 상영으로 볼 수 있게끔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 좀 한번 클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 영화가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그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 아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문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 조윤희 씨가 이혼에 협의했네요. 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기로 이제 서로 협의를 했고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또 딸 양육권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딸은 조윤희 씨가 일단 키우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예, 결혼 3년 만에 이혼. 네. 이혼 사유는 무슨?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드라마에서 커플로 나와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던 커플이다 보니까 그냥 죄송하다. 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은 나왔어요. 예. 연예계에 또 다른 이혼 소식이 있습니까? 네, 가수 이선희 씨가 올해 초에 협의 이혼을 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선희 씨는 이제 아시다시피 2006년에 재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14년여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선희 씨가 새로운 앨범 발표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6월 15일에 정규 16집 파트 1이 나오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속사에서는 신보 발매보다 이혼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긴 합니다만은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 소식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겠죠. 네. 상습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가수 슈 씨, 재판부가 도박으로 진 빚 갚으라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슈가 지인 박모 씨에게 빌린 도박빚 약 3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을 모두 갚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이자까지 갚으라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그냥 흔한 일반 상식으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갚으라고 얘기했네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슈 씨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예. 이게 도박이라는 거는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 원인 금연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자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주권자가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 행위라고 얘기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돈을 다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를 이용을 못 합니다만 그 네. 외국인들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 씨가 일본 영주권을 갖고 카지노 객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걸 불법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슈 씨가 꽤 오랫동안 도박을 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번에 얘기된 게 이제 2018년 6월에 두 차례 진행한 건에 대한 빚이었고 그 전에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 정도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슈 씨가 이제 자기는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슈 씨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한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슈 씨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상환 기일에 맞춰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들만 신용불량자가 지금 될 처지다. 아하. 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건물을 매각을 하든 뭐 방법을 써서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그 세입자들이 이제 화가 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슈 씨가 본인 이름은 아니지만 엄마 이름으로 건물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세채. 예.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슈 씨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된 또 부동산은 아니니까요. 예. 이게 좀 상황이 복잡하죠. 그럼 세입자들 보증금은 줘야죠. 줘야죠. 그래요.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예. 트와이스가 새 앨범을 냈는데 하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50만 장 팔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식 발매가 6월 1일이에요. 예. 근데 예약 판매만으로 지금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예약으로 50만 장 팔았다고요? 네. 이게 걸그룹 우리나라 걸그룹 최고 기록입니다. 네. 이전까지 아이즈원이 초동으로 35만 장을 팔았었는데요. 이걸 또 뛰어넘어 버렸어요, 트와이스가. 제가 책을 8권을 냈는데 다 네. 합쳐도 50만 권이 안 되는데 판매량이. 좀 집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네. 예, 대단하네요. 예, 하프 밀리언셀러. 아직 앨범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들어본 사람은 없겠네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예. 이제 발매 하루 전인 5월 31일이죠. 틱톡에서 신곡 모어 앤드 모어 음원 일부를 선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음원 일부는 선공개하고 네. 6월 달에 나온다고요? 네, 6월 1일에 발매됩니다. 예. 근데 이게 혹시 국내 팬들만 이렇게 예약한 게 하프 밀리언셀러입니까? 아니면 외국도 포함된 겁니까? 외국도 포함된. 포함되죠. 네. 예. 그러면 정식 앨범이 나오면은 뭐 밀리언셀러 자리는 당연한 거겠네요. 근데 사실 초동이 원래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아, 그래요? 앨범이.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는 힘들 것 같고요. 작년에 트와이스가 작년 한 해 동안 110만 장 정도 앨범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기다리면 채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요즘은 앨범을 잘 안 사지 않습니까? 네, 한창 안 사다가 또 요즘은 약간 사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하나가 어렵지 이제 밀리언셀러가 한번 오랜만에 나오고 나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앨범을 다 밀리언셀러 올려주고 싶으니까 팬들이 네. 근데 앨범 사면 CD로 듣는 거잖아요. CD는 안 듣죠. 그럼 뭘로 들어요? 음원은 스트리밍을 해야죠. 팬들은. 네. 음원은 따로 스트리밍하고 그쵸. CD는 보관하고. 네. 보관하는군요. 네. 그러면 팬들은 두 번 돈을 쓰는 거네. 앨범도 사고 스트리밍 또 따로 듣고. 그쵸.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아깝지 거죠. 않다. 네. 아, 기념품일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그 앨범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고 할 테니까. 네, 맞아요. 그 포토카드라고 해가지고 요즘 예. 한 2장, 3장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드래곤볼 한다 그래요. 예. 포토카드 모든 종류를 다 모으는 건데 그 조합을 또 다 모으려다 보면은 수십 장을 사야 되고 예. 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진행을 잘 못하고 있지만 팬사인회 같은 거 가려면은 또 CD 안에 추첨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CD를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십 장씩 사게 되는 겁니다. 아, 저도 그러면 이참에 앨범을 하나 내야겠네요. 예, 저도 나름 팬이 많이 있거든요. 꼭 뭐 책이나 앨범 내실 때 아, 꼭 추첨권을 넣으셔가지고 책은 안 될 것 같고요. 훌륭한 포토카드라. 작곡가를 만나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예. 네. 좀 팔리지 않을까? 예, 기대됩니다. 네. 5만 장 정도는 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기대해보고요. 트와이스의 새 앨범. 네.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 출연했던 개그맨 최영수 씨가 EBS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왜 1인 시위를 했습니까? 네, 아마 최영수 씨가 본의 아니 이제 출연 당시 MC였던 채연 씨를 뭐 폭행했다. 예. 네, 이런 논란이 휩싸였던 거 알고 계실 예. 텐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폭행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결백하다. 아. 어떤 이런 가해자 프레이밍이라도 벗겨달라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혐의로 났으니까 네, 그쵸. 예. 오해받고 욕도 많이 먹었다. 뭐 이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EBS에서 이것 때문에 하차한 겁니까? 네, 맞아요. 일단 폭행을 했다, 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뭐 좀 지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폭행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성인 남성이 이 채연 씨는 미성년자였거든요. 네. 16살에.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보니하니에서 나올 장면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EBS가 교육방송인데 EBS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시에 크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차를 결정을 예. 했었죠. 본의 아니 하차 이후에 최영수 씨는 인터넷 TV로 가서 VJ 활동을 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유튜브 자기가 찍었던 영상은 다 또 삭제를 했고요. 지금 1인 시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EBS 측 반응 있습니까? 아직은 네, 반응은 없지만 지금 EBS에서는 최영수 씨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출연 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거든요.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번복될 만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부의 세계가 폭행 장면으로 방심위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네요. 네, 맞아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이제 재방송까지 됐다고 해요. 이 문제가 된 장면들이. 예. 그래서 양성평등, 폭력 묘사, 뭐 수용 수준 등의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자극적이었습니까? 네, 일단 6회에서는 박해준 씨가 맡은 이태호라는 캐릭터가 김희애 씨가 맡은 캐릭터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8회에서는 그때 한번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괴한이 지선우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예. 약간 게임 1인칭 시점처럼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는 일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19금을 달았는데도 문제가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19금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15세로 풀었던 그 시점에 그때 나왔군요. 네, 그게 나왔어요. 예. 저번에 한번 저는 아직 못 봐서 저번에 한번 TV 돌리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9금으로 인증해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네. 그랬구나 싶었더니 행정지도를 받았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심위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예. 네, 축하드립니다. 뭐 네. 분기마다 받고 있으니까요. 네. 별거, 네, 예.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받아서 좀 미안하네요. 나영석 PD의 예능 프로 락기남도 경고를 받았다. 네, 맞아요. 강호동 씨가 전국 방방곡곡 돌면서 이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인데 예. 특정 라면 브랜드의 광고 효과를 의도했다고 판단이 돼서 부부의 세계보다 좀 더 셉니다.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어요. 법정 제재는 큰 처분인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라면인지 알 수 있도록 비쳤다는 겁니까? 네, 그쵸. 아주 이제
농심의 광고처럼 예. 계속해서 이제 로고를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광고의 한 장면처럼 편집이 돼서 송출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그건 좀 됐어요. 문제 있겠네요. 네. 협찬을 받았나요? 네. 처음부터 이제 나영석 PD가 농심을 찾아가서 직접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생민 씨가 방송에 복귀하네요. 네, 팟캐스트 새로 이제 개설을 했는데요. 예. 경제 관련 팟캐스트인 김생민의 경고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경제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좀 반갑다, 영수증이 그리웠다 하는 반응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 1,000명이 모였고요. 예. 근데 뭐 물론 반응을 보면 아직 너무 복귀 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예. 복귀가 조금 이른 게 아니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구독자가 1,000명. 네, 일주일 만에. 제가 아는 팟캐스트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약간 플렉스 하시는 날인가 봐요. 네. 예, 하여튼 김생민 씨 팟캐스트 찬반 양론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소속사에서는 그래서 좀 개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있어요. 예, 뭐 팟캐스트는 그렇죠. 개인적 활동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이게 또 뭐 지상파처럼 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거니까 네, 찾아서. 그쵸. 예. 알겠습니다. 김생민 씨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팟캐스트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바탕으로 뭐 맞습니다. 지상파에 진출해서 뭐 전성기를 맞기도 했었는데 다시 네. 그 팟캐스트 시작했군요. 예.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팟캐스트 시장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송중기 씨의 보고타 촬영. 보고타 영화입니까? 네, 영화입니다. 송중기가 출연하는 보고타라는 영화. 네. 예, 어떤 영화입니까? 콜롬비아의 도시 이제 산타페데 보고타에 이민을 떠나서 정착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예. 1990년대 배경으로 담은 작품인데요. 예. 한 15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고 감독은 2013년 개봉했던 소수 의견의 김성재 감독입니다. 김성재 감독. 네. 그런데 이 촬영이 연기됐다고 하던데 이유가 네. 뭐죠? 코로나19 아이고, 때문인데요. 예, 콜롬비아에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번지면서 배우들이 3월에 다시 귀국을 해서 재촬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 사실 이제 보고타 쪽에서도 여름이면 촬영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름도 안 되고 내년까지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남미 전체가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네, 요즘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무기한 연기네요. 기다려야겠네요. 네, 일단은 정해진 게 없고 여름 보고 있다가 여름 안 되고 가을 보고 있다가 가을 안 되고 그러면 내년이다 하니까 또 내년이면 하반기에 상황을 또 봐야지 예.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배우들의 스케줄은 이게 연 단위로 다 정해질 텐데. 네, 그게 정말 지금 큰 문제예요. 사실 예. 지금 배우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게 벌써 45% 이상 촬영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고 배우들은 또 송중기 씨, 이희준 씨 다 충무로 해서 무척 사랑받고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예. 차기작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요. 그래도 좋은 작품이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든 스케줄을 맞춰서 강행을 해보고 싶다. 일단 현재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송중기 씨가 그럼 이혼 후 첫 작품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승리호 개봉을 하게 돼 있어요.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네, 맞아요. 승리호도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간 대작이라고 하던데. 네, 한 230억 정도 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개봉은 개봉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또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6월에 다 개봉 일자를 다 잡아놨어요. 한국 영화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근데 여기서 또 미루면 정말 안 되지 않을까요? 6월쯤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밀었던 거네요. 밀었던 그런데 거죠. 다시 또 이렇게 돼서 네. 예, 영화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산업이 어려운데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애할 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